비자 사면 절차는 영사의 재량권에 굉장히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요건에 맞춰서 잘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비자 승인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이은 박총명 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 체류 입국 금지가 끝나지 않은 분들이 사면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면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받으시려면은 212D3라는 이민법 규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사면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설득함으로써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비자 사면 절차는 영사의 재량권에 굉장히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영사의 재량에 따라서 비자를 승인 받으실 수 있도록 할 때에도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 비자에 관련돼서는 미국은 판례법을 따르고 있고 국무부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요건에 맞춰서 잘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비자 승인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판례법 그 다음에 국무부 규정에 대한 그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민하려는 의도가 없다라는 부분을 잘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114B 조항에 해당되는 이민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 부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방문 목적이 단기성이고 충분히 한국에 거주 기반이 있다. 라는 부분들을 잘 소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입국하려는 목적 자체가 미국 국익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잘 소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전에 불법 체류를 하셨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민법을 어길 수도 있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영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반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민법을 저촉했던 그 부분이 얼마나 최근 일이고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소명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입국 금지가 10년이 주어진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1, 2년이 지난 것보다는 7, 8년이 지난 경우가 사면 절차를 가기가 또 추천을 받기가 쉬우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짧게 웨이버에 대한 지식을 구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면 절차는 두 가지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영사님에게 사면 절차에 대한 추천을 받으셔야 됩니다. 레커멘데이션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 해당 레커멘데이션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CBP에서 그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컨펌을 하거나 그 결정을 뒤집거나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통과가 된다면 이제 사면을 받게 되시는 절차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요. 이민법을 어겼던 그때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가 중요한 팩터로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심각성, 다시 말해서 불법 체류를 했던 그 상황, 예를 들어서 제 어떤 고객 같은 경우는 체류 기간을 넘겨서 있었다기보다는 학생으로서 미국에 가셨다가 경제적인 상황에서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부득이하게 out of status라고 해서 본인의 학적을 유지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잘 소명을 해서 비자가 승인된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거는 불법 체류의 성격이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 식으로 잘 소명을 한다면 비자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불법 체류에 대해서 이것이 한 번 있었던 상황인 건지 아니면 두 번 이상의 상황이었던 건지 아니면 불법 체류는 한 번이라 하더라도 이전에 이민법 조항을 어긴 이력이 또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민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반복적인 경향을 보이게 됨으로 해서 비자 발급에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하나 고려돼야 될 요소는요. 얼마나 그 이민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는지 또 교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Rehabilit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교화라는 부분이 웨이버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이 교화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소명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간단하게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음에도 동일한 이력이 없다. 이 부분이 소명하기에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불법 체류를 하시고 나서 한국에 돌아오셔서 기간이 한 7, 8년 지났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물리적으로도 이민법을 어기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실 텐데요. 이렇게 시간의 경과만으로도 유리하게 교화라는 측면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심각성에 대한 부분도 소명이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심각한 불법 체류의 사유가 있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뉘우치고 있고 많이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시간의 경과로도 보여줄 수 있지만 주변의 탄원서를 통해서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법을 잘 지키시는 분이고 한국과
미국의 이민법을 포함해서 법을 어긴 적이 이때 한 번 말고는 없고, 물론 잘못은 했고 뉘우치고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소명하는 게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소명을 하시면 비자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 목적이 굉장히 중대하다라는 부분을 보여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입국 금지가 3년이 주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다거나 10년이 주어졌는데 뭐 한 2, 3년밖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비자 웨이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겠지만, 방문 목적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미국 출장이 어려울 경우에 본인의 생업에 문제가 된다든지 직장상의 포지션을 잃을 수 있다든지 본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온 시험을 봐야 된다든지, 그리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으로 출장이 필요한데 본인이 꼭 가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보이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의 재량이 굉장히 크게 개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방문 목적이 상당하다는 것을 잘만 설득을 한다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도 뒤집을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법 체류 이력이 있으신 경우에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굉장히 영상의 재량이 많이 발휘되는 분야인 만큼 이민법 요건에 맞춰서 설득을 하는 것이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진행하시는 것은 권유를 드리지는 않고요. 전문가를 통해서 불법 체류 이후에 첫 비자 신청은 신중하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에 댓글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